검찰 얘기를 좀 하겠습니다. 검찰총장 후보자는 우리 서정욱 변호사님이 오래전부터 좀 확고하게 얘기를 했고 지난주에도 와갖고 이원석이다 그래서 그렇게 뽑았습니다만은 이원석 대검 차장이 후보자로 내정이 됐고 특히 이원석은 우리 서 변호사님에 따르면은 정치 감각이 탁월하다 이런 평을 듣고 있어요. 그런데 이원석 검찰총장이 내정되자마자 중앙지검하고 대전지검에서 이 대통령 기록관 문재인 정권 청와대를 2번이나 탁 털었어요. 야, 이게 이제 진짜 한동훈, 이원석 투톱이 사정 드라이브를 거는구나 이런 느낌이 딱 들었는데 우리 서 변호사님 어떻게 보셨습니까? 저도 이게 역대 최강의 2명이 드림팀입니다. 예. 우리가 역대 보면요, 총장이 수사를 잘하면 법무부 장관은 좀 이게 부드러운 예. 문과 무가 있잖아요. 예. 항상 이 장관하고 총장이 동시에 최고의 칼잡이 동시에 있었던 예는 제가 못 봤어요. 그러니까요. 지금 조선 최고의 검객들이 동시에 법무부 장관과 한동훈이죠. 네. 그 다음에 총장이 동시에 있는 경우는 아마 해방 이후에 전대미문이 아닌가. 그만큼 이게 지금 상황이 절박한 겁니다. 지금 검찰 상황이 정리될 게 처리할 게 너무 많은데 근데 두 분을 한자로 저는 비유해 보면요. 예. 한동훈은 이제 외강, 내강. 외강, 내강. 한동훈은 이게 겉으로도 차갑습니다. 그렇게 보이대요. 날카롭죠. 속은 이게 더 날카롭죠. 외강, 내강. 그런데 이원석은 푸근한 옆집 아저씨처럼 겉으로는 외모는 보이잖아. 예, 그렇게 보이대요. 외유, 내강. 겉으로는 이게 부드럽죠. 근데 내부는 강합니다. 둘 다 공통점은 내강. 둘 다 칼잡이로서 수사력은 상당히 뛰어나고요. 자, 그러면 이게 되자마자 기록관을 2번 했죠. 네. 우리 해방 이후에 기록관 생기면서 아마 7번, 7번 이게 압수수색이 됐을 겁니다. 예. 근데 하루에 2번 된 거, 9번 됐죠, 이제? 예. 엄청난 일입니다. 그렇죠. 하루에 해방 이후에 7번 압수수색 했는데, 하루에 2번 된 거예요. 네. 이 영장은요, 일반적인, 우리가 이재명 건데 법인카드 할 때 일반 영장은 근데 아무나 이게 판사가 영장 담당이나 심지어 이게 밤에 하면 당직 판사도 내줍니다. 네. 아무나 내줍니다. 판사는 다 영장 발부권이 있잖아요.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기록관은 고등법원장만 할 수 있습니다. 예. 국회의원 3분의 2. 엄청나게 어렵습니다. 요건이. 맞먹는 거예요. 와, 국회의원 제적 3분입니다. 제적. 탄핵도 시켜버립니다. 대통령 탄핵도. 그렇죠. 예. 탄핵 의결 수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대법관이 있고 우리 판사 중에 제일 높은 서열 1위가 예. 판사 서열 1위가 사법연수원장이고 예. 2등이 서울고등법원장이에요. 3등이 부산고등법원장 이렇게 나옵니다. 예. 예. 이 말은 게 판사 중에 사법연수원장 빼면 제일 높은 게 고등법원장이에요. 예. 근데 대전고등법원장과 서울고등법원장이 영장을 발부해줬다. 이 말은 한마디로 이게 범죄가 워낙 중대하고 증거가 워낙 차고 넘쳐 명백하다. 소명이 됐다. 이래서 이게 발부해 준 거거든요. 저는 아주 이게 의미 있는 이거는 이제 결국 한마디로 정의하면 문재인을 향한 정당한 적폐수사다. 이렇게 보면 돼요. 최종 목표는 문재인이고 그 다음에 저쪽은 정치보복 떠들죠. 예. 이거는 이게 정치보복이 아니고 정당한 좌파 적폐수사다. 이렇게 정리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 중간에 북송사건, 탈북어민 이것은 당시 11월 4일이죠. 노영민 비서실장 주재하에서 북송하기로 결정을 했다는 거예요. 그리고 월성사건은 임종석 당시 비서실장이 개입된 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문재인 가기 전에 청와대 윗선, 비서실장까지가 이제 최윗선 아닙니까? 그러면 노영민, 임종석까지도 치는 거고 그 다음에 이제 문재인한테 갈 수밖에 없는 것 아니겠습니까? 칼날이.
그런데 또 하나는 지금 전 정권만 지금 수사하는 게 아니고, 물론 뭐 서해 사건이라든가 이런 것은 과거에 난 사건입니다만은, 최근에 송영길 전 대표 측근이 검찰의 압수수색을 받았어요. 이것도 중앙지검 반부패 2부고 공공수사 2부 두 군데 아주 센데 제일 무서운 데 아닙니까? 여기 걸려 들어가면 뼈도 추리기 어렵다고 하는데, 여기서 지금 송영길 측근을 압수수색했는데 뭐 2억 원이 넘는 뇌물을 받고 뭐 골프채도 아주 최고급으로 막 받고 그랬다는 거예요. 그리고 또 청탁도 봐주고. 근데 이 돈이 자기 혼자 먹었겠느냐, 위로 또 이렇게 올라갔을 것. 그래서 본격적으로 정치권에 대한 뭐 사정수사랄까 정치자금 수사도 들어가는 거 아닌가, 이렇게 지금 관측이 나와요. 그럼요. 지금요, 우리나라의 검찰 구조를 제가 좀 말씀드리면, 우리나라의 공공수사부 있잖아요. 옛날에 공안부라 그러죠. 예. 공공수사부가 우리나라 4개 중에, 4개 중에 그 3개가 중앙지검이 있어요. 예, 그렇죠. 중앙지검 1, 2, 3. 공안이. 그 다음에 그 반부패 수사부 있잖아요. 특수부를 하죠. 예. 특수부가 근데 그 전국에 6개 있어요. 6개. 그 중에 절반 3개가 중앙지검에 있어요. 이 말은 이제 중앙지검의 특수부 3개, 그 다음에 공공수사부 3개, 6개가요. 전부 다 이게 그 문재인하고 이재명 수사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지금 문재인, 이재명. 예, 예. 근데 19일 날, 그저께죠. 예. 19일 날 압수수색 들어간 거는 그러니까 반부패 수사 2부, 네. 그 다음에 공공수사 2부, 2개 부서가 다 동원됐다는 거예요. 네. 이건 이게 엄청난 일입니다. 2개 부서가, 그것도 이게 가장 에이스 부서가 2개가 동원돼 가지고 바로 이제 그 이정근, 뿌리 근자예요. 밑으로 근. 이정근. 저 발음 이게 근이죠. 근. 뿌리 근. 예, 예. 뿌리 근. 이정근 누구냐? 누구냐면 이게 그 서초구에서 사전 사패. 그랬다고 말고. 선거를 이게 4번 녹아 4번 다 졌는데도 공천을 다 줬어요. 이 사람이 이게 이정근이가 62년생인데 군산에서 고등학교 나왔고, 그 다음에 원광대학 나왔어요. 근데 이정근이가 뜬 이유가 바로 이제 그 PD 수첩의 작가였어요. MBC 그 PD 수첩 있잖아. 예. 자파. 예. 그 작가였거든요. 옛날에 광우병부터. 그래가지고 그게 그 송영길이가 워낙 친하니까 영입한 거죠. 예. 이정근 씨가. 자, 그럼 이게 돈을 줬다는 사람은 누구냐? 돈을 줬다는 사람은 이제 그 박우식입니다. 예. 박모씨로 언론에 박우식. 예. 이분이 부산에서 폐기물 처리 업체를 하는 사람이에요. 부산자원이라는 회사입니다. 예. 부산자원 폐기물 처리 업체. 박우식이가 이제 그 아주 오래 전부터 민주당의 자금줄이에요. 그러니까 이 사람이 부산 친노들한테 돈을 이렇게 대고. 그렇죠. 특히 이 폐기물 이런데 민원이 많은 데입니다. 예, 폐기물 전부 처리. 이게 광급이죠. 예, 광급이고 민원이 많이 생기죠. 근데 이 박우식 씨가요, 옛날에 2008년도 옛날에 있잖아요. 오래전에 이게 한번 구속된 적이 있었어요. 네. 옛날에도 이게 제일상호저축은행에 430억, 사는자산운용에 650억, 뭐 한국교직원 공제에 550억 이렇게 대출을 받는 거죠. 근데 그 받으면서 커미션이나 불법해가지고 그때 우병우라고 있잖아요. 예. 우병우가 이제 중앙지검의 금융 부장검사할 때 그때 사법 처리하면 됐던 사람이에요. 예. 이 사람이. 근데 그 이후에 또 녹겠죠. 녹아지고 이게 돈을, 야, 저는 이게 보니까 옛날에 지금 공소시효는 지난 것 같은데 송기인 신부 있잖아요. 예. 송기인 신보고도 또 그렇게 가깝대요? 송기인이면 이게 문재인의 최측근 멘토 아닙니까? 예, 멘토죠. 문재인 제주도 휴가 가면 송기인 집에도 가고 멘토 아닙니까? 예. 송기인 신부한테도 5천만 원씩 1억 주고요. 그 다음에 이 사람이 바로 이제 그 이정근 서초에 예. 이 사람이 지금 민주당의 사무부총장이죠. 그러니까 송영길 대표 시절에 예. 사무부총장 한 거 아닙니까? 그 다음에 이재명 캠프에서도 이게 일을 했습니다. 예, 총무본부의 부본부장을 예, 했어요. 했습니다. 예, 좋은 자리만 하고 있었어요. 근데 이정근 씨한테 돈을 갖다가 이게 그
2억에다가 또 이게 골프채에다가 또 이게 5천만 원 한 제가 보기 다 합치면 이게 한 2억 7천 정도? 2억 2천에 또 동생 5천 하면 이게 한 2억 7천? 예. 플러스 이게 또 골프채 500만 원 붙게 쭉 갖다 준 거죠. 예. 근데 그 신부름한 정모 씨 있잖아요. 신부름한 정모 씨가 3월달에 이미 폭로해가 기자회견도 있어요. 예. 3월달에. 근데 이제까지 묻혀 있은 거죠. 수사를 안 한 거죠. 예. 예. 문재인 정권 때 안 한 거죠. 이게 이제 보니까 엄청난 거거든. 이정근 씨 자체가 워낙에 사무부총장에다가 이재명 캠프에 중요하니까 이 사람들이 그 구청장 국회에 많이 놓잖아. 예. 네 번이나 공천만 놓았으니까 서초에서만. 예. 그래서 이제 수사를 하는데 저는 이정근 씨 때려잡으려고 관에게 특수부 공안부 2개 부서가 따라 붙었을까? 그럴 리가 없죠. 실제 그 폭로한 정모 씨가 있잖아. 예. 정모 씨가 다 이게 그 송영길이하고 주라고 이게 다 폭로를 한 것 같아요. 그렇다고 자, 봐야죠. 송영길이 가는데 쿠션 치가지고 바로 못 가니 그 이야기를 들었겠지. 예. 그러니까 이제 그 송영길한테 갔을 것이다 이렇게 제보를 한 것 같아요. 정모 씨가. 그리고 이제 검찰이 보니까 뭔가 이게 단서를 잡았죠. 예. 그래서 이제 그 대대적으로 압수수색이 놓은 게 아닌가 이래 봅니다. 그러니까 전에 양향자 의원이 지난번 검수완박 처리 때 민주당에서 20여 명이 청와대 출신들을 포함해서 깜빡할 가능성이 크다. 이런 얘기를 들었다. 이렇게 얘기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게 이제 서서히 20여 명이 나오기 시작하는 것 같아요. 제가 볼 때는. 그리고 이게 이 박우식 씨가요. 그 송기인 신부한테 2004년에 이게 노무현이가 대통령 때 아닙니까? 예. 근데 그걸 1억을 준 거예요. 저는 이게 이런 걸 이게 우리가 전형적으로 제3자 뇌물이랍니다. 이런 게 제3자 뇌물. 노무현한테 이게 직접 주나 노무현하고 이게 한 몸입니다. 송기인 신부가. 신부가 돈 받은 것은 괜찮습니까? 알선 수재죠. 7년이니까 공소시효가. 이게 이준석이가 받은 것 똑같은 알선 수재입니다. 그러니까요. 세상에 공짜 돈이 있습니까? 예. 송기인 신부가 1억을 받으면 노무현한테 한마디 안 했겠어요? 그렇겠죠. 그러니까 이게 대출이 보세요. 대출이. 지금 이게 대출이 지금 천문학적 돈 아닙니까? 1,500억이 넘잖아요. 대출 받은 게. 예. 저는 이게 대통령하고 가장 가까운 사람한테 돈을 주고 청탁을 하면 이런 게 바로 제3자 뇌물이 아닌가. 거의 한 몸이라 봐야 돼요. 송기인하고 노무현은 예. 지금 이게 2004년 일이지만 근데 이번 건은 지금 이게 돈 준 게 언제냐? 이번 건은 이게 2019년부터 준 거예요. 그랬더라고요. 2019년부터 이게 여러 차례 계좌로 이게 보내준 것도 있고 여러 가지 방법으로 줬기 때문에 저는 이 부분은 아마 이게 이미 검찰이 단서를 다 확보했지 않을까. 그러니까 이게 영장이 발부되고 수사에 2개 부가 나가지. 예. 단서 없이 이게 송영길이든 누구든 이게 단서 없이 함부로 이게 2개 부서가 나서겠습니까? 지금 이게 얼마나 검찰이 할 일이 많은데. 따라서 이게 저는 만약에 송영길이나 또는 이게 이재명 캠프에서 또 총무 본부에서잖아요. 네. 이 자금이 갔다면 엄청나게 일파만파 커질 수 있는 이런 사건을 봐요. 그러니까 미리 지금 그 방패막이를 한 게 당헌 80조를 고쳐버린 거 아닙니까? 이런 것에 대해서는 이거 정치 탄압이다. 자기들은 해가지고 빠져나가려고 지금 이재명부터 거기에 지금 관련된 사람들 꽤 많으니까 다 뭐 동병상련으로 해가지고 80조 1항을 못 고치니까 사망으로 해가지고 고쳐버린 것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이렇게 전반적으로 문재인 정권뿐만 아니라 현재 민주당 뭐 경우에 따라서는 국민의힘도 또 수사가 가능하겠죠. 되게 또 검찰은 균형을 조금 맞추지 않습니까? 뭐 국민의힘이라고 이런 정치자금 관련해서 비리가 없을 리가 없기 때문에 이런 거 보면은 이 정치권에 대한 전반적인 이런 사정 태풍이 몰아칠 가능성도 많고 한동훈 이원석 조가 드림팀이 국면 전환을 검찰 수사를 통해서 시도하는 것 아닌가 하는 느낌도 들어요. 그러니까 이거는요 아마 이제 그 제보자 정모 씨가
골프채 사진하고요. 예. 그다음에 입금 내역 있잖아요. 예. 이정근 씨한테 보낸 거. 이거 하고요. 그다음에 이걸 뭐 송영길이 갖다 주라든지 송영길이 이야기했겠죠. 예. 여러 개의 제보 자료를 이미 많이 내놨고요. 상식적으로 봐도 이게 이정근 정도 원외잖아요. 한데 이렇게 뭐 2억 7천 3억 가까이 이렇게 로비를 할 수가 없죠. 없잖아요. 예. 누가 봐도 저는 상당한 왜 2004년에 송기인부터 이렇게 뿌리고 그 이후에 여러 개 했으면 완전히 자금줄이 아닌가. 옛날에 이게 노무현 때 그때 있었잖아. 뭐 강창원 씨라든지 예. 여러 개의 그 후원자들 자금줄들 있었잖아요. 네. 그 중에 한 분이 박우식 이분이고 저는 이 사건이 어디로 튈지 그러니까요. 상당히 그 주목되는 왜 송영길과 이재명 둘 다 이게 연결돼 있거든요. 연결. 그래서 이제 그 앞으로 상당히 좀 커지지 않을까 제 개인적으로는 이렇게 보고 있어요.